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한마디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부폭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한 달여 동안 칩거, 잠행,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들의 목격담, 근데 이런 것들만 전해졌던 그동안과는 달리 처음으로 정부 현안에 본인의 직접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한 기자. 네, 한 전 위원장 지난 토요일 밤에 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외 직구의 KC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규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전 위원장이 이 선택권을 제한당한 소비자였습니다. 아, 네. 이 본인이 피규어 또 일렉트릭 기타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는 이 해외 직구족이기도 한데요. 네. 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직구하는 이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정치적 메시지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사퇴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에는 잘못을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홍준표 시장의 배신자 비판에 반박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첫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나경원 당선인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KC 인증 의무화 정부 정책에 비판글을 올린 만큼 한 전 위원장도 이 목격담 정치, 식사 정치 등 이 물밑 행보보다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 국장께요. 이제 결국은 해외 직구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민감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 시점은 사실은 7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따지면 7월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더 늦춰서는 곤란하다 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입장 표명을 할까? 아마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정치보다는 정책. 네. 더군다나 그게 본인과 관련 있는 정책. 본인도 해외 직구를 해봤다고 하니까 네. 관련 있는 정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이제 지적을 하고 정부와 좀 뭔가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곧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그 목표에 한두 발짝 더 접근해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열 네. 대변인께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끝나고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데 그렇죠. 어떤 현안을 이제 목소리에 담느냐 이게 중요했을 텐데 그게 해외 직구였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해외 직구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떤 한쪽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이슈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의 이슈로 이렇게 삼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좀 적절해 보인다. 그 어떤 수준으로 볼 때 네. 갈등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모습 네.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이슈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더더군다나 해외 직구는 젊은 층이 훨씬 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최병묵 편집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전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 선택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 정치적 활동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의 보폭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 아니냐. 그리고 해외 직구 문제는 진영의 좌우를 떠나서 이제 민생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도 차관을 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3040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모임이 있죠. 달마다 첫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해서 첫 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출마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이 또 출마하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입니까? 뭘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헷갈리네요. 이제 비윤계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논란 자체가 뭐 6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것도 참 한심한 상황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헷갈립니다.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자, 장현주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자, 이제 누가의 거리감을 잴 때 말이죠. 그것도 최고 지도자와 거리를 잴 때 이제 친윤이다, 뭐 비윤이다, 반윤이다. 거리감을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연히 친윤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저는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에도 등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윤도 넘어서서 반윤으로 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런데 그 반윤이 적극적 반윤은 아닐 것 같고 소극적 반윤에 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NS 메시지도 특히 이제 K씨 미인증에 대해서 직구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실 때 네. 우리 정부를 공격하시거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쓴소리하고 견제구를 날릴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들고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상 뭐 건강상의 사유였지만 거절을 한 바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위치, 소극적인 반윤의 입장에 있는 것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이 대목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께 계속 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친, 비, 반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주체로 놓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 시기가 지금은 많은 뉴스가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 주체로 놓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친한이냐, 네. 뭐 비한이냐, 이제 아. 이런 방식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윤 대통령을 과의 관계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을 두는 것은 과거의 정치 문법이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주체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좀 객관화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예. 앞으로의 관계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 재개 여부하고 저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뭔가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욕구 이게 때로는 좌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설정해 놓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앞으로의 향후 정치적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나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련돼 있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이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출마 가능성 90%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이제 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한 기자, 한동훈 위원장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겁니까? 예, 그 한동훈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언제 처음 공개 행보에 나서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첫 정치 현안글을 올렸기 때문에 더 공개 행보 시기가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이 취재해 보니까 이 한 전 위원장 측근들에게 이 첫 공개 행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공개 행보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첫 정치적 공개 행보를 하는 방안들을 조언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존 정치 문법대로 유튜브, 이 북콘서트, 법률 봉사 등이 거론되긴 하는데요. 한 전 위원장 본인이 이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여러 이 조언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최국장께요.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주간이 됐는데 이제 어제 해외 직구 그 일을 건너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와 카메라 앞에 나설 그런 순간이 이번 주 중에 오겠습니까? 저는 금방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7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월 초가 될지 뭐 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이제 7월 중순 정도를 잡고 있다면 한 네. 2달 정도 있잖아요. 예. 뭐 시간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한번 뭔가 그 한 발짝을 이렇게 좀 디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네. 또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또 한 열흘이나 좀 있다가 또 한 발짝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거의 확정되면 네. 윤곽이 잡히면 네. 그때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직은 좀 신중한 모드를 유지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 출마를 하는 데는요. 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털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심평 변호사라든가 뭐 여러 인사들이 공격을 함으로써 네.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사람을 너무 공격한다라는 동정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동정론이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충분하게 졌다라고 인정하게 만들 것이냐? 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도 3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고 이 정권을 어쨌든 그래도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아직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